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아침 풍경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김민수와 박지영 부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된 이들은 31살의 민수와 30살의 지영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민수는 국내 대기업 인사팀에서 과장 직책을 맡고 있었고, 지영은 다른 대기업의 마케팅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면 민수가 먼저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영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토스트 2장에 잼을 발라 접시에 담고 우유 2잔을 식탁에 놓는 것이 일상이었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신혼부부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도 비슷했어요. 민수는 강남구에 있는 본사에 8시까지 도착해야 했고, 지영은 종로구 회사에 8시 30분까지 들어가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지하철 8호선을 타고 잠실역까지 이동한 후 각자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서 직장으로 향했어요. 이런 일상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가장 큰 꿈은 강남구로 이사하는 것이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송파구 아파트도 괜찮았지만 두 사람 모두 강남의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꽤 많은 돈을 저축 통장에 넣고 있었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두 사람은 강남 일대의 여러 아파트 단지들을 구경하러 다녔어요. 아직은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몇 년만 더 열심히 모으면 충분히 이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을 통해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 했고, 지영도 더 큰 회사로 이직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저녁에 함께 집에 돌아오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털어놨습니다. 민수는 인사팀에서 겪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들려줬고, 지영은 마케팅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클라이언트들과의 미팅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영은 민수가 회사에서 동료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민수 역시 지영이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로의 성공과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관계였죠. 주변에서 보기에도 민수와 지영은 정말 이상적인 신혼부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어요. 무엇보다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우고 그것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부터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만큼 결혼 후에도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들의 일상 속에는 아직 지영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면서 평온한 주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지영은 기분 좋게 커튼을 젖혔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민수도 천천히 눈을 뜨며 기지개를 켜고 있었죠. 오늘은 두 사람이 함께 강남 쪽 아파트 단지를 구경하러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지영은 이미 머릿속으로 하루 일정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구경을 마친 후에는 롯데월드몰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저녁도 먹을 계획이었죠. 결혼 후 바쁜 일상에 쫓겨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만큼은 신혼 때처럼 로맨틱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행동은 평소 주말과는 사뭇 달랐어요. 잠에서 깬 민수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옷장으로 향했죠. 평상시 주말이면 편안한 잠옷 차림으로 늦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민수는 평일에 입던 정장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깔끔한 와이셔츠를 꺼내고 바지를 입더니 넥타이까지 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회사원 복장을 갖춰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영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영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다니는 회사는 주말 근무가 거의 없는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오늘은 민수가 미리 연차를 써둔 날이었어요. 강남 아파트 구경을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영은 연차 써놓은 날인데 정말 출근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임원들도 나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죠. 오늘 계획은 다음 주말로 미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영은 실망스러웠지만 남편의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서둘러 세면대로 가서 양치를 하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외출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현관에서 평일에 신던 검은색 구두를 신으며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늦어도 저녁 때는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혼자 심심하지 않게 친구들과 만나서 놀라고도 했죠. 지영은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인사했습니다. 일 끝나면 연락해달라고도 부탁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민수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지영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화려한 향수 냄새였어요. 분명히 지영이 평소에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게다가 남자가 쓰기에는 너무 진하고 여성스러운 향이었죠. 지영은 잠시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새로운 애프터 쉐이브나 남성용 향수라도 바른 걸까?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민수는 평소에 그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향수나 화장품에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영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의 향수 냄새가 옷에 배인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진한 향수를 뿌린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거든요. 민수가 나간 후 지영은 혼자 남은 집에서 할 일을 찾아봤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그날의 이상한 기분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민수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회사를 다녔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죠. 토요일에 있었던 일은 단순한 우연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목요일이었습니다. 민수가 미리 연차를 내어둔 날이었죠. 원래는 지영의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 지영도 쉬는 날이어서 두 사람이 함께 평일 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도 가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도 들를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민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임원 회의가 갑자기 잡혔다고 했죠. 지영은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그냥 중요한 프로젝트 관련 미팅이라고만 했죠. 누가 참석하는지, 몇 시까지 걸릴지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게 외모를 다듬는 모습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셔츠 깃을 여러 번 만지며 정리했고 넥타이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지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이번에도 민수가 나가려는 순간 그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냄새였어요. 지영은 이번에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연차를 써둔 날에 갑자기 출근한다고 하고 이상한 향수 냄새까지 나는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어요. 민수가 나간 후 지영은 혼자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행동 패턴을 곰곰이 되짚어 봤어요. 평소와 다른 점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죠. 스마트폰을 보는 빈도가 늘어났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도 예전만큼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민수가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거의 정시에 퇴근했었는데 요즘은 8시나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때문인지는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죠. 지영은 민수의 옷가지들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소보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셔츠를 사오거나 헤어젤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다며 헬스장에 등록하기도 했죠. 건강관리에 관심이 생긴 거라고 했지만 지영이 보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도 민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는 문자라도 보내곤 했는데 하루 종일 조용했어요. 지영이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바쁘다는 말만 하고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하다며 곧바로 샤워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날은 별말 없이 바로 침실로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지영은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영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나쁜 가능성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영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지영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민수의 행동 패턴이 너무나 명확해졌거든요. 연차를 써둔 날마다 갑작스럽게 출근한다고 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똑같은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고 평소보다 한참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직접 추궁할 수도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오히려 관계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사설 탐정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본 결과 강남에 있는 한 탐정 사무소가 가장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불륜조사 전문이라고 광고하고 있었고 성공 사례들도 많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지영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 탐정사무소를 직접 찾아갔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이 지영을 맞아주었죠.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처럼 보였어요. 지영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이상한 행동들과 연차를 써둔 날마다 갑자기 출근한다고 나가는 패턴,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탐정은 이런 경우 대부분 불륜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단정하지는 말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며칠 후 민수가 또다시 연차를 써둔 토요일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민수는 아침부터 정장을 차려입고 급한 일이 생겼다며 출근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지영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탐정에게 미리 연락해서 오늘 추적을 시작해달라고 부탁해뒀거든요. 민수가 집을 나선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민수가 지하철을 타고 강남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있는 방향과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락은 오후 1시경에 왔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 가지 않고 강남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탐정에게서 세 번째 보고가 왔어요. 민수가 모텔에서 나왔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나왔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탐정은 그 여성의 사진도 찍어서 보내줬어요. 지영이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민수와 그 여성은 모텔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어요. 민수는 평소 지영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두 사람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도 목격되었어요. 민수가 그 여성을 위해 비싼 핸드백을 사주는 장면까지 찍혔습니다. 지영은 그 사진들을 보며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예상대로 9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하다며 대충 인사하고는 바로 샤워를 하러 갔어요. 평소와 똑같은 패턴이었죠. 하지만 이제 지영은 민수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탐정은 더 자세한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여성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그 여성의 신상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윤아였고 나이는 28살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바로 민수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었던 것이죠. 지영은 그제서야 왜 그 얼굴이 익숙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몇 개월 전 민수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에 참석했을 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소개해준 후배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이라고 했었어요. 탐정의 추가 조사 결과 최윤아는 작년에 민수 회사에 입사한 신입이었습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새내기 직장인이었죠. 처음에는 다른 부서에 배치되었다가 몇 달 전부터 민수가 있는 인사팀과 협업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지영은 그동안 민수가 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최근 들어 회사에 똑똑하고 열정적인 신입사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어요.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배우려는 의욕도 강하다며 칭찬했었죠. 그때는 단순히 후배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탐정은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는지도 조사해 봤다고 했어요. 회사 동료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니 석 달 전쯤부터 민수와 최윤아가 자주 함께 점심을 먹거나 퇴근 후에 회식을 핑계로 단둘이 만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윤아가 업무상 모르는 것이 있다며 민수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했고 민수도 그런 최윤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적인 관계였을 수도 있지만 점점 사적인 만남으로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상대방이 회사 후배라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가 최윤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나 말투를 생각해 보니 이미 그때부터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탐정은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며칠 더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민수와 최윤아가 회사 근처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시간에 만나서 1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민수가 최윤아에게 비싼 선물들을 사주는 모습도 여러 번 포착되었어요. 명품 핸드백부터 시작해서 보석,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선물들이었습니다. 그 돈이 모두 지영과 함께 모으고 있던 강남 이사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지영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으니 민수를 직접 추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용서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지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충분히 모였고 민수의 배신은 명백했어요.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때였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먼저 탐정이 수집해준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수와 최윤아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과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들, 그리고 민수가 최윤아에게 비싼 선물들을 사주는 장면들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시간과 장소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서 법적 증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인터넷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법무법인들을 비교해 보니 불륜으로 인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승률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해야 했죠. 며칠 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강남에 있는 한 법무법인이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불륜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대부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특히 상간소송에서도 높은 승률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그 법무법인의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변호사와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많았어요. 탐정이 제공한 증거 자료들은 물론이고 민수와의 결혼 관련 서류들, 그리고 재산 목록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상담 당일 지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4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가 상담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죠. 변호사는 지영이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조사 보고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민수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최윤아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불륜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영은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끌고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민수와 최윤아 모두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소송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모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지영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결과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와 최윤아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송 절차가 시작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와 최윤아가 다니는 회사에 소송 관련 서류들이 발송되었고 곧바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아무리 조용히 처리하려고 해도 이런 일은 금세 소문이 퍼지기 마련이었죠. 회사 인사팀에서는 즉시 내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내 불륜은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업무 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였거든요. 특히 민수는 과장 직책을 맡고 있었고 최윤아는 신입사원이어서 상하 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관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업무 시간 중에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점심시간에 호텔에서 만난 것들과 회사, 법인카드로 최윤아와 함께 식사한 내역들까지 모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민수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패닉에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지영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죠.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몇 달 동안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남편을 다시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그 상대방이 회사 후배였다는 사실과 둘이 함께 모은 결혼 자금으로 불륜녀에게 선물을 사준 것까지 알고 나니 용서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민수의 사과를 차갑게 외면했어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법정에서 만나자고 말했죠. 민수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매달렸지만 지영은 단호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불륜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했고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 중대한 징계 사유였어요. 더욱이 업무 시간 중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까지 드러나면서 두 사람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1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최윤아 역시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었죠. 두 사람 모두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도 쉽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민수는 해고 처분을 받았고 최윤아는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외부에 알려져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파탄났죠.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은 지영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명확한 증거들과 변호사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민수와 최윤아의 불륜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과 다정한 모습으로 데이트하는 장면들은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죠. 민수는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는 명백한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라고 판단했고 지영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어요. 동시에 진행된 상간소송에서도 최윤아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영은 송파구 아파트를 비롯해서 두 사람이 함께 모아온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민수가 최윤아에게 선물로 사준 명품들의 가치까지 계산해서 위자료에 포함되었죠. 법원은 지영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배신감을 충분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편 직장을 잃은 민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해고라는 이력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최윤아와의 관계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자신도 직장을 잃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민수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만 피해를 본 꼴이 되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달콤했던 감정들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민수와 최윤아는 법정 다툼이 끝나기도 전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서로를 책망하고 원망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사실은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두 사람 모두 뒤늦게 깨달았죠. 지영은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되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말과 배신으로 가득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영은 강남 거리를 천천히 걸어보았어요. 예전에는 민수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 오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거든요. 거리를 걸으며 지영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민수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의 분노와 배신감까지 모든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수가 치른 대가를 보면서 배신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더욱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